볼게요. 자, 특이상 의제가 뭐냐? 보시면, 자, 회사가 그 1월 1일 있죠? 단기 1월 1일에 비품을 1,000원에 매입을 했대요. 그죠? 비품을 1,000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차변에 비품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이고요. 자, 이제 문제 발단은 뭐냐면 요 7월 1일자 얘를 잘 봐. 얘가 지시상가급제에서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는 애거든요. 뭐냐면 이번에 뭐 어떤 걸 지출을 했냐면 요 7월 1일 날 뭘 지출했냐면 이때 우리가 이제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했대요.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 그죠? 자본적 지출을 했는데 회사가 그러면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감가상각 자산을 잡아야 되는데 회사가 안타깝게도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걸 일단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요. 음. 자, 근데 세법은 이거 자산이 강제잖아요. 선택이 아니라. 자산 강제죠. 왜냐하면 자본적 지출이면 세법은 자산이 돼야지 비용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때 세무조정을 송금 불산입. 그렇죠. 송금 불산입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비용 처리했지만 우리가 비용 인정하면 안 되니까 송금 불산입. 예. 그리고 세법은 비품이라는 자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자산, 세법이 더 많아야 되니까 유보 이렇게 한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회사가 장부에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12월 31일에 장부는 비품이 장부상에 1,000원으로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죠? 1,000원으로 기록돼 있고 내용 연수 5년에 올해 딱 1월 1일 주고 샀으니까 감가상각비를 정식으로 200원만 적은 거 200원. 장부상에 1,000원으로 기록돼 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고 한도가 있다라고 있죠. 그럼 당연히 한도라는 건 세법상 한도고요. 그럼 세법은 비품이 1,0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비품 돼야 될 거였잖아요, 세법은. 그렇죠? 그래서 비품의 취득원가는 세법상 1,100원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세법상 한도를 구해보면 여기 1,100원. 그리고 잔존 가치는 없으니까 정의법이기 때문에 빼기 0 곱하기 0.2. 0.2 듣고 버리세요. 우리 세법은요.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무조건 정률법처럼 상각률을 무조건 다 상각률로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0.2. 그리고 항상 우리 나중에 재무회계 하실 때도 되게 주의하실 사항인데 월할상각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월할상각. 그죠? 단기중 취득이면 반드시 월할상각 필수. 물론 지금은 1월 1일 하셨으니까 딱 12개월. 요렇게 해가지고 세법상 한도가 220이래요. 220. 당연히 한도 미달이 20이죠? 한도 미달이 20이고 당연히 한도 미달이면 세무조정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네, 보세요.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부에서는 비품이라는 감가상각자산을 1,000원 적었죠. 1,000원. 1,000원 적었고요. 그럼 우리가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니까 회사는 미래의 비용으로 1,000원을 장부에 기록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세법은 비품이 얼마짜리가 돼야 되냐면 1,100원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세법 똑같이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니까 세법도 끝까지 가면 송금으로 1,100원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보면 회사는 지금 비품의 취득가액이 1,000원이니까 정식으로 감가상각을 5년 동안 한다면 200원씩 까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감가상각비를 정식으로 하면 X 1년도부터 X 5년도까지 총 1,000원을 감가상각할 거, 총 1,000원. 그렇죠? 자산 잡은 게 1,000원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세법은 송금으로 총 인정해줄 금액은 1,100원이잖아요. 맞죠? 총 어차피 자산은 미래 비용이니까 여러분들. 세법은 우리가 비품이 1,100원이라는 건
요거 감가상각으로 끝까지 가면 1,100원을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세법은 끝까지 가면 1,100원으로 송금을 인정해줄 수 있는데 회사가 5년 동안 1,000원밖에 여러분들 감가상각 안 했죠? 그러면 전체로 놓고 보면 1,100원을 세법에서는 송금으로 먹여줄 수 있는데 회사가 끝까지 송금으로 계산한 건 1,000원이고 전체로 놓고 보면 이거 한도 미달이죠. 그렇죠? 한도 미달이면 세무조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무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세법에서는 그렇죠. 자산은 다 미래의 송금이기 때문에 1,100원을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부도 자산을 1,000원을 깠죠. 내용연수 동안. 1,000원을 깠는데 지금 요게 시인부조계이고요. 시인부조계이니까 세무조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장부에서는 지금 자산을 총 1,000원을 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장부에서는 더 이상 깔 게 없죠. X 5년도까지 다 깠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장부에서는 자산을 다 깠어요. 그럼 자산을 다 깠으면 장부상 자산 얼마예요? 없어요. 자산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송금불산입 유보가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송금으로 다 장부에서 적었는데 이게 시인부조계획이다 보니까 얘가 우리가 추인이 안 되고 결론적으로 송금불산입 유보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회사가 감가상각자산 돼야 될 걸 비용 잡았잖아요. 그러면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보다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적은 금액이 작아요. 그럼 작은데 우리가 이건 결산조정사항이잖아요.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이걸 송금산입, 이 송금불산입을 송금산입 해줄 수가 없어요. 맞죠?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장부에서 자산을 다 깠어요. 맞죠? 자산을 다 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송금 불산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대략적으로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지금 아는 즉시상각 의제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즉시상각 의제는 뭐냐면 여기 화면 즉시상각 의제가 뭐냐면 자,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되고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비용으로 처리했죠. 맞죠? 이거를 세법이 오른쪽으로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냐면 일단 나눠서 보세요. 첫 번째, 일단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을 잡은 거예요. 일단 넌 잡았다. 잡았다가 즉시에 없앴다. 그래서 얘를 즉시라고 해요. 즉시.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회사가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 바로 했죠. 근데 세법은 이걸 어떻게 간주하냐면 아니야. 너는 이거 수선비 잡은 게 아니라 일단 비품이란 자산 잡은 거야. 잡았다가 그 비품이라는 자산을 즉시에 없앤 거야. 그럼 핵심은 뭐예요? 여기가 핵심이죠. 아까 우리 감가상각이 감가상각 자산을 함께 소멸시킨 거라면서요. 그러면 감가상각 자산을 소멸시킨 거니까 감가상각 잡자마자 즉시에 없애면서 요거 수선비 비용 아니다. 비용 아니라 감가상각 자산을 소멸시킨 거니까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생각할게. 요게 즉시상각 의제예요. 자, 일단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보면 붕괴가 같아요, 달라요? 요 붕괴는 같아요. 어차피 비품이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됐죠? 붕괴는 같은데 여기 감가상각 자산 잡고 바로 없앴죠. 그럼 감가상각 자산 소멸시켰으니까 이건 넌 수선비 잡은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적은 것으로 생각할게.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회사가 자산을 다 깠는데도 불구하고 송금 불산입 유보가 남아있는 문제점이 해결이 돼요. 그걸 증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화면 보시죠.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세법은 회사가 실제로는 이거 수선비 잡았죠. 근데 세법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품이라는 자산을 잡은 걸로 간주했잖아요. 맞죠? 간주했으니까 우리가 세법은 비품이 회사가 비품이란 자산을 1,100원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게. 했죠? 그럼 결론적으로 요 유분 안 나와요. 둘이 같잖아요, 여러분들. 1,100원 자산 일단 잡은 것을 생각하니까. 했죠? 그리고 실제로 수선비가 아니라 자산을 일단 잡았다가 해당 자산을 없애면서 상각한 것으로 생각할 게죠. 그래서 이거는 까마귀 수선비가 아니라 상각비죠. 그러면 아까 그러면 세법에서 아까 비품의 취득가액이 1,1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세법에서는 우리가 송금으로 총 1,100원을 인정해 준다라고 했죠. 제 성량이 이렇게 커요? 됐죠? 1,100원을 인정해 준다라고 했는데 아까는 장부에서 감가상각비를 실제로는 1,000원만 적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제 X1년도에는 회사가 상각을 100원 더한 것으로 보니까 이제 회사의 총 상각비는 1,000원이 아니라 1,100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0원. 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X1년도의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돼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200원이 아니라 300원이 돼요. 1,100원. 그래서 수선비 잡은 거 아니라 감가상각비 잡은 거를 생각할게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X1년도에는 세무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죠? 이거 한도 초과자. 한도는 220인데 회사가 정식으로 200 적었고. 맞죠? 그리고 자산을 즉시에 소멸시켰지만 세법은 이거 회사 너희들이 감가상각 자산 소멸시켰으니까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볼게.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X1년도에는 우리가 상각 부인액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X2년도부터 X5년도까지는 계속 한도 미달 뜨죠. 우리 한도 미달 뜨면 세무조정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없어요. 없지만 X2년도부터 X5년도까지는 X1년도가 과거잖아요. 그럼 과거에 상각부인액이 있죠. 80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20원씩 추인하면 되죠. 그렇죠? 요때 20원 추인. 한도 범위 내에서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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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인.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4번 추인됐으니까 이제 송금 부인된 금액이 남아있지 않죠. 아까 그랬잖아요. 끝까지 회사가 다 감가상각하면 우리가 송금으로 남아있는 송금불산이고 남아있는 금액 없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즉시 상각 의제로 보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세법 입장에서는 분명히 회사가 자산을 다 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송금불산입 유보가 남아있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좀 화면 보시면 자, 좀 이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즉시상각 의제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하는 곳이 넣기만 잘하면 돼요. 됐죠?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려야 돼. 됐죠? 근데 안심을 시켜드려야 돼. 됐죠? 진짜로.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나중에 한도 계산할 때 왜 이렇게 한도가 나왔고 왜 추인이 되고 이런 거 설명드려야 되는 거래요. 됐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막 여기 다 설명했어. 예뿐만 아니라 막 다 설명했다? 그랬더니 환불을 막 크리가 나오는 거예요. 환불 크리. 맞죠? 여긴 내가 할 곳이 아니다. 돌아갈래 해가지고 잘랐어. 담기만 해. 우리 시험에는 미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잘 보실게. 자,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는 제가 감가상각 자산을 잡자마자 그 감가상각 자산을 없앤 걸로 생각할게 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회계 때 배우셨지만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을 없앨 때에는 해당 자산을 직접 가요? 아니면 간접 가요? 유형자산 간접 가잖아요. 비품을 이렇게 즉시 못 가지.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감누라고 돌릴게요. 어차피 같은 거잖아. 비품을 대변으로 까나 감가상각 노계액을 사용하나 같잖아요. 그죠? 근데 세법은 이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회계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게 일단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왼쪽 보세요. 왼쪽. 자, 왼쪽 보시면 우리가 요 장부에서 실제로 한 건 비품이 1,000원이죠. 그리고 누계액이 200원이에요. 그렇죠? BS는 재무상태표. 그럼 최종적인 장부가액은 800원이죠, 여러분들. 자, 근데 세법은 장부가 수선비가 아니라 비품 잡은 걸로 보잖아요. 그 우리가 세법상 비품은 1,000원이 아니라 1,100원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1,100원. 이렇게. 음. 자, 그리고 우리가 장부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200원 적었죠. 200원. 하지만 세법은 회사가 누계액 100원 더 적은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얘가 300. 그러면 즉시상각 의제로 본 게 위쪽. 위쪽이란다. 오른쪽. 안 보는 게 왼쪽. 둘의 최종적인 장부 금액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장부 금액 800원 똑같아요. 그죠? 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즉시상각 의제로 보게 되면 회사가 감가상각비 200에 다시 감가상각비 100 적은 걸로 보죠. 총 300 적은 걸로 봐요. 수선비는 안 적은 걸로 보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차피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송금불산입이 남아있는 효과는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즉시상각 의제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걸 설명 안 드리면 줬다고 하면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법은 계정 과목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회계 익숙하시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차이가 나면 미치겠는데? 아니야. 세법은 계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우리 장부하고 세법의 이익 차이 없으면 세무조정 안 하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인 장부 금액 차이 없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예. 세무조정은 없고 결론은 똑같은데 근데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세법은. 그죠? 넘어갈게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위에 요 즉시상각 의제만큼 세법상 취득가액이 더 있죠? 취득가액이 100원 더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더 있어요. 맞죠? 그리고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더 있는 거예요. 요 100원이 즉시상각 의제잖아요. 즉시상각 의제만큼 3개가 더 있는 거예요. 해당 감가상각 자산이 더 있고 취득가액이 감누가 더 있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가 더 있고 그죠? 이거를 좀 이따가 이걸 좀 알고 계셔야 좀 이따가 제가 공식 한도를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 교재 207페이지. 자, 교재 207페이지로 갈게요. 자, 교재 207페이지로 가시면 거기 가로 3번 즉시상각의 의제라고 있죠. 자, 거기에서 어디 있냐? 그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표 있죠, 표. 표의 효과라고 보여요, 효과? 그 효과가 즉시상각 의제로 인해서 어떻게 숫자가 금액이 바뀌냐 그 효과예요. 자, 일단 1번의 밑줄. 효과 1번. 세무상 취득가액 증가. 방금 했죠? 취득가액이 즉시상각 의제만큼 증가해요. 그 다음에 2번 밑줄. 감가상각비 금액 증가. 그죠? 이거 세법상 감가상각비 금액 늘었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추가 좀. 아래 3번. 아래에다가 3 해주시고 거기 좀 적어주세요. 뭐라고 적으시냐면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잘했어요.